Previously on 천안 아저씨. 12년을 걸치면서 거의 전국 각지에 있는 변호사님들의 의뢰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게 된 게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짜깁기 한 것뿐이다. 너무 오랜 기간이야. 그 중간에 법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. 이게 분류 방식이 조금 독특할 거예요. 7단계 정도의 얘기를 할 건데, 일단 전체적으로는 음주운전 얘기를 할 거예요. 음주운전 얘기인데 저희 한의원은 사실은 음주운전만 오시는 건 아니에요. 폭행이라든지 뭐 성범죄라든지. 3번 반성하고 있다. 7번 재범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나 노력하고 있다. 반드시 유리한 정상이 되게끔 써야 되는 거예요. 사기치려고 하지 말고. 1번 첫 번째, 나는 원래 선량한 사람이다. 그러니까 술 먹고 뭔가 잘못할 수 있는 확률은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를. 이제 4번은 피해자의 복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. 남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다라는 점이 있으면 전부 다 얘기해야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똑같이 형량을 때려대면은 나는 정말 데미지가 크다. 그리고 7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범 방지. 지난번에 이어서 하는 거예요.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총 7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고, 전에 얘기할 때 총 7가지 중에서 첫 번째 얘기를 할 건데, 첫 번째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고가 나기 전에, 그 이전에, 그 옛날에 내가 뭔가 술을 마시고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음주 운전을 했던, 술 마시고 사람을 때렸던, 경찰을 때려가지고 공무집행 방해가 됐던,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성범죄를 저질러가지고서 지금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건, 다 이렇게 술 먹고서 생겼던 모든 일들이 있을 때 그 사건이 있기 전에, 그 전에 나의 모습. 물론 인생을 대충 사는 분이라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겠지만 어쨌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았던 분들은 그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. 나쁘게 살아온 사람이랑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똑같은 범죄에 대해서 똑같은 형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잖아요.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감성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건 아닌 것 같잖아요. 그래서 늘 헤어라고 하신 것들이 있어요. 뻔히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. 공로패, 감사장, 표창장, 훈장. 옛날에 가수 김은국 씨도 훈장부터 반납했죠. 그러니까 그 사건 이전에 있었던 그 선한 행동들, 건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, 그러니까 봉사를 했건 봉사했던 사진을 찍었건, 하다못해 고등학교 때 입시를 위해서 봉사활동 점수를 많이 쌓은 거건, 꾸준히 헌혈을 해가면서 헌혈 증서를 모아놓은 거, 기부한 거. 이게 정치 기부든 뭐 종교 기부든 내가 이걸 갖다가 솔직히 말해서 정말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세액 공제라든지 세금 공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그게 낫다고 하니까,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. 그거라도 어쨌건 좋은 데 쓰라고 낸 돈이잖아요. 아니면 옛날에 장기 기증에 대한 서약을 했다든지, 납세 증명서, 4대 보험 납입 증명서, 적어도 이런 것들을 냈다는 얘기는 내가 그동안 탈세를 한다던가 이런 거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. 건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세금도 잘 내고 있었고 4대 보험도 꼬박꼬박 내고 있었고, 이렇게 나는 반사회적인 사람도 아니고 착한 사람이었어. 적어도 아주 착한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인생을 이상하게 살진 않았어.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증빙해야죠. 증빙은 해야죠. 가가지고서 법원 가가지고서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탄원서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. 내가 만약에 인생을 개차반처럼 살아왔으면은 지금 내가 음주 운전으로 무슨 일이 생겼는데 그걸 갖다가 내 친구한테 해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해주겠냐고. 내가 못된 놈이었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. 한번 콩밥 좀 먹어보시지 이럴 테지. 그러니까 그 자체도 대인관계의 사회생활은 잘 유지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. 그러니까 뭐라도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. 예전에 판검사님들 중에서 한두 분이 얘기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거든. 눈에 유난히 띄는 거는 보게 된대요. 양이 유난히 많으면 보게 된대요.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좀 독창적인 것들도 눈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라도 더 보여드려야지. 물론 이게 검사님이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판사님이 봐줘요. 그러니까 목표가 검사인지 판사인지는 또 쓰는 방법이 좀 다르긴 한데, 어쨌건 판사님이 나한테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목표로 해야죠. 물론 음주 성범죄는 좀 달라요. 그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고. 두 번째, 나는 노력을 했어. 술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. 술 마시고 내가 나쁜 버릇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 할까봐 걱정돼 가지고서. 그래도 음주 성범죄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거기는 되게 복잡하거든. 그쪽 양형제로는 저도 금주 클리닉 쓸 때 제일 힘들게 쓰는 게 그쪽이거든요. 거기는 좀 다르다 치고 제일 흔한 음주 운전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.
다른 형사처분에 연루된 분들도 한번 봐두긴 하세요. 나는 술을 마시면은 운전을 할까봐 제일 걱정을 했어. 언제나 걱정이야. 술 마시다 보면은 사실 필름이 살짝 나가기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나는 술을 마실 때 항상 대리를 불렀어. 술을 마시려면 항상 택시를 탔어. 버스를 탔어. 다 자료 남잖아요. 교통카드에 남을 수도 있고 카카오 택시 남을 수도 있고 다 남잖아요. 만약에 대리를 이용했을 때는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다 뽑아달라고 하면 다 뽑아줘요. 그거는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일들도 있으면 다 뽑아주시는 거고, 만약에 그 사건 당일날, 그러니까 그날 정말 술 마시고서 그 대리운전 회사에다가 전화를 한 20통씩을 했다든지 그런 기록이 있다든지, 대리가 도저히 안 잡히니까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서 미안한데 좀 나와달라고 그런 전화라도 했던 게 있는데 와이프가 안 받았던 것들이라던가, 하여튼 술을 취한 당일에도 그날에도 뭔가 노력을 했다는 증빙이 있다면은 뭐 다 뽑아봐야죠.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꽤 괜찮잖아요. 원래는 착했던 사람이 얼마나 성실했던 사람인데, 그런 사람이 그동안 술 마시고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늘 해왔었고, 근데 그날 하필이면은 영 안 돼가지고서 계속 대리운전 전화하고 있었고, 그것도 안 돼가지고서 와이프한테 전화도 했었고 다 해봤어. 콜택시도 계속 불렀었고 다 했는데 안 됐어. 그러다가 추워가지고 잠들었었는데 눈 뜨니까 내가 운전을 했대. 이거 좀 잘못은 했지만 노력은 보일 수 있으니까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서 그냥 술 마시자마자 막잔하고 나와가지고 바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랑은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. 세 번째는 반성의 의미인데, 이거는 좀 길게 할게요. 이건 다음 편에 할게요. 정말 길어요. 왜냐면은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잖아요. 근데 그 세 번째에 정말 많은 꼼수를 많이 사용해요. 꼼수를 사용해 봤자 뻔히 들통날 것들을, 그것도 이제 판사님한테 들통나면은 뭐 그냥 그 자료는 없는 셈 치고 그렇게 넘어가실 수 있을지 몰라도, 검사가 보면은 그건 좀, 검사님이 볼 때는 본인을 좀 형량을 좀 줄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기소를 했으면은 본인을 콩밥을 먹여야겠다는 생각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말 고생시키려고 작정을 하신 거거든. 아니, 그럴 생각이 아니었으면은 약식 기소했을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반성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모든 변호사님들마다 하나같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, 거기가 꼼수가 제일 많아요. 환자분들이 알려준 꼼수, 환자분들이 들은 꼼수, 그거 어떡하려고 그렇게 그 꼼수를 하려고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, 그 얘기는 되게 길 수 있어 가지고서 그래서 다음 편에 이어서 할 거예요. 이건 좀 심각해. 제일 중요한 건데.